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아사히 신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 요청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미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일본을 향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제외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8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백색 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1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 정상이 원하면 사태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는 게 불편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선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도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전해진 후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기자들이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못 들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신도 소식을 접했지만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발뺌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면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과 여행 중단이 실제로 일본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 말고도 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8월 2일에 있을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확률은 100%이다. 99%도 아닌 100%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백색 국가가 원래부터 한국에게만 부여한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색 국가 제외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리 위원장은 이번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계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전혀 영향이 없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한번 지켜봐라. 영향도 없다면서 왜 계속 불매 운동을 언급하는 걸까요?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응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영국 BBC의 로라 피커 기자가 남긴 트위터 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로라 피커 BBC 한국 특파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택시 기사와의 에피소드를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는 요즘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주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5일에는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집에 돌아올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절차가 궁금한 사람은 다음과 참고하라며 아브라함이안의 글을 공유했다. 아브라함이안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분교의 개관 교수다. 아브라함이안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스태프와 전문가들은 매우 친절했다며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내 코를 찌를 때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알아요. 아프죠? 라고 말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교통편, 잠시 몸을 거쳐
그리고 음식을 제공했다. 모든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도 않을 거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강아지도 있고 책 한 무더기, 속도 빠른 인터넷,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있다. 우린 정말 행운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라 피커는 지난달 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취재를 다녀온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이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든 전염병이든 굉장히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며 많은 저희 동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 동료들도 영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바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아주 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전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보고 있다라며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한국의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규모 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최신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찬을 했었다. 충분히 저는 세계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는 공감 능력 부족 프랑스였다면 제2의 혁명이 일어났을 것. 오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일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17일 오사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자꾸만 한국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라며 CNN 등 외신에서 한국이 잘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해한다며 세계는 드라이브스루 등 한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은 코로나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어디서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교수는 1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해 국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코로나는 보통 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라서고 밝혔다. 오사카 교수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가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본격화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헌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강력한 것을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 부인이 SNS에 반려견을 안고 휴식 취하는 영상이나 벚꽃 놀이를 간 사진 등을 게재해 비판받은 데 대해서는 아베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본에선 이게 프랑스였으면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사카 교수는 최근 일본 내 아베 퇴진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와 지난 14일쯤 이야기를 나눈 후 국난을 극복하려는 패기가 없다라고 비판했고
그 이후 보수 언론과 극우 언론도 아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극우 유토마 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등이 왜 아베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하는가? 등의 비판을 한다며 원래 극우는 아베와 함께 가는 것이었지만 극과 다음 정권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베를 갈아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 등이 나왔다며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자민당 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베가 리더십 등을 보여주면 퇴진설은 불식될 수 있을 테지만 리더십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빼어난 감염자 추적, 관리 역량 덕분입니다. 한국은 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감염자 통제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물량을 곧바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제조업 역량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확진자 동선 공개 등에 기꺼이 동의하는 시민적 합의가 없었다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지금처럼 많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영국이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식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산 정권의 전염병 대처 방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6일 총리 업무 대행을 맡은 도미닉 람 영국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끝난 후 정말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며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포함해 교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랍 장관의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한 미국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 정권의 은폐로 인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랍 장관은 위기가 끝나고 중국 정부와 담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기가 끝나면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 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분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왜 공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우한 실험실 발원서를 재차 부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이